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기계발을 돕는 최고의 채널 조관일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건망증을 확실히 잡는 법, 결정적 실수를 예방하는 3가지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요즘 건망증 심하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젊은 직장인들 주부들 중에서도 건망증 때문에 큰 사고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88%가 건망증 때문에 신경 쓰인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건망증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점점 심해지느냐? 이 스마트 기기에 IT 관련 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기를,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신경을 여기다 쓰거든요. 회의를 하면서도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이 울리나 안 울리나에 신경 쓰게 되죠. 대화를 나누면서도 수시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누가 문자를 보냈나 소식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IT 기기가 있음으로써 내 두뇌를 대신하게 되니까 기억력이 오히려 감퇴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인 사례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정말 길 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과연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계가 내 두뇌의 한 부분, 즉 기억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그러면 이 건망증이 왜 안 좋으냐? 뭘 기억하지 못해서 안 좋은 것, 그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결정적인 것을 기억 못해 가지고 그야말로 퇴출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소식 들리죠. 차에다가 어린아이를 두고 깜빡하고는 그냥 나와가지고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건도 있고요. 백화점에 차를 몰고 갔다가는 돌아올 때는 셔틀버스를 타고 나중에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갈팡질팡한 주부님도 계시고요. 냉장고에다가 스마트폰을 넣어두신 분도 계시고, 뭐 이 유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가스 안 잠그고 밖에 나갔다가 불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망증을 막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사고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건망증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건망증을 어떻게 잡느냐? 뭐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무슨 산 이름을 100개를 해놓고선 계속 외우는 사람도 있고, 도시 이름을 100개를 해놓고 계속 외우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의학 박사는 나오셔가지고 뭐 건강식을 해야 된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라, 잠을 푹 자라, 걸어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가지고 건망증을 잡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이건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것이고 확신하는 겁니다.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는 메모하기입니다. 상식이라고요? 당연히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메모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억력이 감퇴되고 건망증을 촉진하는 결과를 나타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메모를 한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기억할 곳에 창고를 또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메모하는 순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아주 정말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는 책을 한 50여 권 쓴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메모를 늘 일상화되어 있죠. 그런데 그 메모하면서 내 머리 봐라 하고 돌아보게 된 것이 뭐냐면, 메모를 해둠으로써 오히려 기억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메모를 하면서 기억력은 좀 더 감퇴되더라도 이걸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메모를 할 때 여러 메모장을 두면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메모를 분야별로 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메모를 분야별로 해놓으면요, 나중에는 그 메모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메모, 비만 기록은 한 군데다 모아서 하나에다가 해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2번째는 뭐냐?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메모를 했는데 확인 안 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하고는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상식적이지만 메모를 생활화하시라는 것. 2번째는 생활 수칙을 만드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아파트를 나설 때 보면요, 진풍경이랄까 하여간 재미난 풍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이서 합창을 하죠. 까불지 키스지, 이걸 외칩니다. 이 까불지 키스지가 저희들 건망증을 해소하는, 그 건망증을 지켜주는 하나의 생활 수칙입니다. 까불지 키스지가 뭐냐? 가스불 잠궜나 보자. 그 다음에 전기불 껐나 보자. 그 다음에 지갑을 가지고 있는가 보자.
그다음에 자동차 열쇠 키를 가지고 있는가 보자. 스마트폰 있는가 보자. 마지막 G는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바지에 지퍼를 올렸나 보자. 이것이 까불지 키스지인데, 이 까불지 키스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어느 날 인터넷 유머를 보는데 유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아실 텐데, 아내가 여행을 가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꼭 행동하라는 행동 수칙을 써서 메모를 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까불지 마였죠. 가스불 잠궜나 제대로 챙겨라. 불 조심해라. 그 다음에 함부로 지갑 열지 마라. 돈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마누라 있는 쪽을 향해서 인사하고 자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인데, 그걸 본 순간, 맞다. 그러니까 이런 유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에서도 자기의 귀중한 교훈이랄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저 그거 보자마자 까불지 키스지를 만들었는데, 까불지, 원래 가스불이지만 까라고 한 이유가 뭐냐? 까불지, 뭔가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키스지, 뭐가 말이 되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까불지 키스지 했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그동안 일으켰던 실수의 유형이 여기에 모아진 겁니다. 그런 실수 때문에 이 생활수칙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문 밖에 나가면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생활수칙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피카소가 아니라 뒤카소입니다. 뒤카소. 항상 뒤돌아보자. 택시에서 내릴 때 꼭 뒤돌아보고 뭐 빠진 게 있는지, 주머니에 흘러내린 게 있는지, 그래서 지하철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더라도 꼭 자리를 확인하죠. 뒤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카드를 꼭 챙겨라. 카드 없이 말이죠. 어디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카드를 갖다 지불하고는 그냥 깜빡 잊고서 그냥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뭐 주유소에다가 카드 꽂아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카드를 꼭 챙겨야 된다. 카드 잊어버리면 낭패니까요. 그 다음에 디카소에서 마지막 소는 뭐냐, 소지품을 챙겨라, 이런 얘기죠. 지하철에서 내릴 때 내가 우산을 가지고 내리는지, 가방을 선반에다 올려놓고서 내리는지, 강의 끝난 다음에 내가 USB를 도로 회수해서 가져오는지, 가방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항상 소지품을 챙기는 거죠. 이게 디카소인데, 이것 역시 저의 실수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활수칙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일으키는 실수를 모아서 수칙을 만드시고 수시로 그 소리를 외치세요. 그러면 절대로 건망증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멘탈 리허설입니다. 멘탈 리허설하기. 멘탈 리허설은 제가 이 책을 질 정도로 멘탈 리허설에 딱 꽂힌 사람입니다. 멘탈 리허설이 뭐냐? 우리가 인생은 리허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극은 리허설을 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하루를 2번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미리 리허설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지하철을 또는 타고 출근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리허설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일어날 일을, 계획된 일을 메모장을 봐가면서 하나씩 리허설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를 방문하게 돼 있다. 그러면 방문을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람하고 인사해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명함을 챙겨야 돼 있구나. 이렇게 챙기는 것이죠. 그리고 건망증을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가 말이죠, 상대방이 명함 주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명함을 안 가져왔습니다 하면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통해서 챙길 것을 챙겨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리허설을 해보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메모하기, 두 번째로 생활수칙 만들기, 세 번째로 멘탈 리허설. 이 세 가지만 하면요, 생활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건망증의 피해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꼭 생활수칙, 건망증을 해소하는 또는 사고를 예방하는 나름의 원칙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기능을 켜놓으시기 바랍니다.